있습니다. 대한민국!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원님한테 나라를 위해서 역할을 해달라라고 말을 해서 그 말 듣고 오늘 대선에 출마하시는 건지, 그게 맞다면은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파면된 대통령의 말을 듣고 이제 대선에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의 말씀으로 출마를 결심하고 결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통령과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는 뭐 어떤 포장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와서 성장을 이야기하고 통합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얼마나 말을 번복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이 해왔던 여러 가지 그동안에 보여준 입법이라든지 행태는 결국 이번 선거가 체제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또한 아까 충분히 출마 선언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한 번도 물러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북한 입법법 문제라든지 종전선언을 막아낸 이야기만 했지만 그동안 이 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관련된 것, 그런데 제가 초선 때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선명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는 결국은 이번 선거를 우리가 이긴다고 했을 때 마주한 것은 거대 야당입니다. 의회를 안고 정치 복원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불행해집니다. 결국 대통령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 이 국정마비의 늪에 빠지지 않느냐는 것은 거대 야당과 어떻게 의회의 정치를 복원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주의자 출신의 정치인이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의회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회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다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또한 우리 여당의 힘을 엮어내야 합니다. 여당이 또다시 분열하고, 여당이 내탓하고, 여당이 대통령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여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의회를 다룰 줄 알고, 그리고 여당의 힘을 통합해서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후보는 오랫동안 당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5선 국회의원을 한 저 나경원이 적임자라고, 그리고 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 복원 없이 어떠한 미사여구도, 어떠한 정말 포장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우리 통상안보 전문가, 경제안보 전문가 다 모셔올 수 있습니다. 인사 잘하면 그런 사람들 다 엮어서 일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쪽에 제가 진짜 여기 아니죠. 언론인분께서는 이제 질의를 하시기 전에 소속과 이름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SBS 안희재 기자입니다. 그 대통령 탄핵 찬성파도 지금 경선 주자 중에 있는데 지지층이 좀 받아줄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우리 지지층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들을 너무 많이 드시는데 저 내가 시키면 의상하겠다. 네, 뒤에. 네, 안녕하세요. 저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에 연금개혁 관련 세미나에 갔다 오시면서 청년들 주머니 지킬 것이라고 언급하셨고, 오늘 언급하신 공약들도 그렇고 2030 특히 청년층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나 연금개혁 관련해서는 청년층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금개혁이 신연금, 부연금을 분리하는 그 신연금, 부연금 분리체제를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지금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지금 출범했습니다. 이 연금개혁특위를 통해서 이 청년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걱정하는 것은 내 돈으로 다른 사람 미래를 지금 기성세대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낸 돈은 그들이 받는 신연금 도입이 저는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맨 뒤에 계십니다. 예, OBS 이훈총 기자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의원님과 함께 뜻을 같이 했던 여러분들이 후보로 이렇게 나서셨는데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고요. 차후에 어떻게 보면 경쟁자인데 어떻게 포섭을 해서 함께 나아가실지, 그리고 직접 대통령 의지가 있는 만큼 본인이 본선에 나가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설득해서 함께하게 하실지 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후보의 애국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대선을 출마하는 가장 그 근저에는 애국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애국심을 함께 한다면 저희가 앞으로 결국은 본선 승리를 위해서 충분히 대화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을 마련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사조선의 백진호 기자입니다. 그 제왕적 대통령제로 언급해 주셨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를 만드실지 궁금합니다. 아까 이미 출마 선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더불어서 책임 총리제 그리고 국회 추천 책임 총리제 도입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게 배포된 원고가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개헌 부분이 뒤에도 한 번 더 나오는 거는 좀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나오는 1에 나오는 법칙 1번 공약 부분에 개헌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부다 한 분씩 다 네, 연합뉴스TV 이초원 기자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 룰이 일단 1차에서 100% 국민 여론조사로 해서 4명을 추리는데 이러한 경선 룰이 의원님에게 좀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불리하다고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불리를 얘기하라면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 당이 늘 이 여론조사라든지 또는 경선 룰을 변경하는 것이 항상 분쟁의 씨앗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 사실 이제 우리 요새 뭐 거론되는 소위 무슨 땡땡땡 게이트도 결국 여론조사와 관련된 것인데요. 그때 그 당시에 상대방이 다 저였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경선도 사실은 대통령 대선 후보는 당원 50%, 국민 여론 50%라는 큰 원칙이 당원 관계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1차 경선도 그 정신을 실현해 주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자꾸 변경돼서 불필요한 잡음, 결국 누구를 더 유리하게 하는 경선이다, 누구를 더 불리하게 하는 경선이다,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가야 될 방향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당원을 1%도 넣지 않는 것은 이것은 우리 당의 후보를 뽑는 데 있어서 예비 경선이니까 괜찮다라는 것에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한 2명 정도 더 하시죠. 네, 한두 분 더 받고 오늘 백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먼저 소속과 이름 네, 밝혀주시기 저 바랍니다. 채널A 남영주 기자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언급해 주신 사전투표 폐지 관련해서 이게 구체적인 방안, 선거개혁의 방안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1차 경선 이후에 4명으로 추려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김문수 장관과의 지지 층이 겹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사전투표 페이지는 사실은 이제 이 선거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불신이 크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 통합이 아니라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전투표 제도는 저는 이 선거 운동 기간을 13일을 보장해야 된다는 선거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전투표율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고 아마 다음 총선 정도 되면 50%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은 13일을 보장하라 그랬는데 사전투표를 50% 이상 하게 된다면 사전투표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고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일주일 조금 넘는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뭐 여러 가지 이 그런 논란을 넘어서서 이것이 선거법의 선거운동 보장 기간에 관한 규정에도 위반된다. 그래서 저는 사전투표 제도는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 맞고 사전투표를 준다면 선거의 바로 직전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편의를 높여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수 후보님과의 지지층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제 크게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이렇게 나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들을 그런 면에서는 지지층이 겹친다고 할 수 있겠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이 앞으로 미래에 지금 할 수 있는 커리어의 기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저는 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성. 시사의 문상현입니다. 오늘 대통령 관저나 아크로비스타 방문 계획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방문하시거나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안 하시면 안 하시는 이유. 지금까지는 확정된 것이 없다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한 질문 받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저 뉴스타파의 홍여진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국회의원님께서 나경원 의원님께서 의회주의자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계엄군이 바로 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할 때 계엄군을 막지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고 군용 차량을 막았을 때 의원님께서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국회의원에게 부여됐던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시고 탄핵안 투표에도 불참하셨는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 먼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의견은 다양하니까 이런 정도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경